노동시간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입니다. 저는 남동노동상담소에서 무료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김은복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시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제도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했기 때문이죠. 이게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일주일입니다. 이만큼이 40시간입니다. 요 법정 노동시간을 가지고 보통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주 40시간만 일하지 않죠.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합니다. 그 잔업의 특근을 많이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업 특근을 할 때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이만큼 12시간이라는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 40시간에 초과노동 12시간 한도 52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주 52시간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탄력근로시간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언론에서는 유연근무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법에는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가 있는데요. 탄력시간제는 사업장, 즉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선택시간제는 노동자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탄력시간제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주짜리 그리고 3개월짜리 또는 6개월짜리의 탄력시간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이 탄력시간제를 활용하기 까다롭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이 일주일에 40시간 제도라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쭉 연결을 시켜보면 일주일당 40시간짜리를 쭉 연결시켜 봤을 때 이만큼의 총량을 유지해요. 이만큼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얘를 이렇게 한번 띄워서 이쪽에다가 이만큼 붙여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만큼 띄워서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일주일 단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그대로가 되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자, 이만큼 40시간보다 더 일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40시간에서 이만큼을 뗐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빈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영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했을 때 70%를 주라는 게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바로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면 이만큼의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이 빠진 부분에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탄력시간제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주일에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시간에다가 이만큼 더 일하니까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죠. 그쵸? 또 여기에도 초과 시간을 붙여보고요. 다 초과 시간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2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죠. 여기서는 떼어냈으니까 52시간보다 더 짧게 일합니다. 그러니 52시간제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이 연장 휴일 근로를 아까처럼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더 길게 연결시켜 볼게요. 한 달 또는 세 달 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길게 연장시켜 보면 이 정산 범위 안에서 총량을 유지하면 평균을 냈을 때 12시간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어떤 마법이 가능하냐면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총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유지됩니다. 또 이렇게 유지합니다. 이쪽은 어차피 일감이 적었기 때문에 잔업특근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이만큼 노동시간이 엄청 길어졌죠. 이렇게 연장 12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다른 기간에서 떼어다 붙이면 일주일에 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69시간 제도라는 것은 논의가 되었지만 아직 법 제도로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69시간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던 과정에 연속 휴식 시간 제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들어갔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계산하면 주 69시간이 계산된다는 거고요. 69라는 숫자에 너무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입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주일 단위로 기본 시간과 연장 시간을 계산하던 것을 한 달, 분기, 반기, 1년 이렇게 길게 정산을 함으로써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정산기간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단기 과로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의 소득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임금의 대가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의무는 노동, 즉 일을 한다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노동자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 인생입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몇 시에 퇴근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가족과 오붓한 저녁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가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여지를 좁게 만든다는 거죠. 회사는 효율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말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불규칙한 변형근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유연근무 방식이 윈윈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짧아져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툰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떳떳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민주적인 풍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해라.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70년이나 된 법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적인 노사관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